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판테라 캐피털 CEO 비트코인 금을 넘어섰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 2049 행사에서 이 데모헤드 판테라 캐피털 CEO가 디지털 금이 기존 금을 넘어서는 시점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게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이 투자 유입입니다. 금 ETF와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보고 있는데, 금 ETF의 그 투자 유입을 크게 앞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자금이 이미 금 ETF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진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발행 모델이 금 채굴의 불확실성과 대조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제 비트코인이 가진 투명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채굴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총 2,100만 개의 숫자도 명확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금은 추가적으로 이제 채굴되는 양을 이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인 수용 추세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세계 비트코인의 약 1%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비율을 중국도 보유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각국 정부 사이에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을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MACD도 똑같이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아래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이 이 RSI도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비트코인하고 많이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이제 오히려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방향이고, 최근에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금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지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제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혹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그 금의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매개가 돌아오는 것들이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모든 공백을 메우고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의 분석입니다.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일부 갭이 지금 발생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메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갭을 한번 메웠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한번 갭을 메우고 있다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이제 반복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10만 6천 달러 선, 10만 6천 달러 선까지 지금 이제 갭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쭉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노릴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 우선은 이 가격대까지 10만 6천 달러까지는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지금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도 똑같이 지금 현재 9만 6천 달러를 찍었다. 퍼스트 타겟을 이제 왔다, 가격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1.8%에 해당되는 이 가격 구간이 한번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를 찍었고, 이제 두 번째 타겟은 10만 6천 달러다라고 이 정고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6천 달러까지를 추가적으로 다시들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렉트 캐피털의 이제 분석인데요. 렉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반복되는 이제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금 여기에서 횡보세를 보였던 구간이 있죠. 상승해서 횡보를 보였던 구간. 이 구간이 이제 182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182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182일이 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숏텀 홀더, 이 단기 투자자들의 SOPR을 보고 있는데 SOPR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현, 손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인지 지금 이제 수익 구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이를 상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환되면서 좀 이제 신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미국 비트코인 최대 이 1000억 달러 매입 가능 코인베이스 자사운용 CEO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 자사운용 사장이 세바스찬 베아는 미국 정부가 최대 10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바스찬 베아 대표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만큼 비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순 회계 방식의 변경만으로도 정부가 추가적인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돈을 새로 찍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매입을 할 가능성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법은 이제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우회적인 방법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 재평가로 최대 1000억 달러 확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금 보유고는 여전히 1973년 기준 온스당 42.2달러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인 3,300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 가치화 시키면은 거의 약 9,000달러, 9,000억 달러의 간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자금, 실제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그 자금들을 재정이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1,000억 달러를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작업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가치의 금 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국부 펀드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 베아 대표는 전략은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제안한 비트코인 법안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제 미 재무부가 5년에 걸쳐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연방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이를 실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만 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의 약 5.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을 따라서 이제 경쟁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쫓아가지 않겠느냐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 부상 미 경기 침체 비트코인 빙그레라는 기사고요. 미국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1분기에 전년 대비 0.3%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치였던 0.3% 증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지난해 20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트럼프가 큰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큰 위협을 많이 기업들이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소비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같은 기간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역시 예상을 상회하며 1.38% 상승했고, 근원 PCE는 3.5%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이제 정책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다른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금들,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자,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달러 대신 생존 수단 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의 위기 시 생존 통화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의 이 캠페러시 달러 사례를 들면서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화폐는 처음에 미달러와 1대1 비율이었는데 전쟁 말기에 1달러당 1000만 컴페러더시 달러로 가치가 폭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이 컴페더러시 달러를 미달러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심해지면서 그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잠정으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록 시스템, 이 간편한 보관,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금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팀 드레이퍼는 이제 금은 저장과 운반에 제약이 있고 스타벅스에서 금으로 커피를 사 마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의 이제 유용성, 통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의 간편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낫긴 하죠. 금보다는. 비트코인 투자자 수익성 급등이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MVIB 비율이 이 4월 8일부터 29일까지 21.84%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1.74에서 2.12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 가치와 투자자들이 보유 코인을 구입한 평균 가격을 비교한 지표인데,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 전반에서 미실현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미실현 이익이 증가하면 이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당연히 높아지는 건데, 현재 MVRV 비율은 과거 강세장 정점에서 기록된 3.5에서 4.0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 2.12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시장은 과거 극단적 수준에 도달하기 전 주가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60만 개 보유 돌파. 블랙록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인 IBIT가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여 큰 이정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 비트코인의 가치는 560억 달러, 약 80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2.8%나 해당하는 규모고요. 이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럼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 CIA 부국장 비트코인 중국과 싸움에서 또 하나의 도구.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이 CIA 마이클 앨리스 부국장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도구 상자에 추가된 또 하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쟁국에서 이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우호적으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적 우위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기술 분야에서 또 하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로 인해서 이제 적의 활동들을 이제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적대세력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하나의 또 뭐 그 공격 수단이나 뭐 이런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활용도는 뭐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부국장은 암호화폐는 계속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온라인 브로커리지 및 뱅킹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이트레이드에 2026년까지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실제적으로 여기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장지수 펀드나 옵션 그리고 선물 계약 같은 디지털 자산 상품을 주로 자산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암호화폐 확산에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안에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신청하셔서 뉴스레터, 투자 전략 뉴스레터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들 같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